아무리 손흥민이라는 뉴캐슬전에서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앱 3라운드가 시작되자 또다시 수단 화제를 뿌리며 각 팀의 순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가운데 영국 현지 몇몇 전문가들은 뉴캐슬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패배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아 토트넘을 응원하는 많은 팬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 토트넘은 수비도 불안하지만 공격에서도 1천억을 주고 사온 솔랑케 출전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의 수비를 뚫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러나 정작 뉴캐슬 팬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뉴캐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손흥민이 뉴스를 박살낼지도 모른다는 큰 걱정을 하고 있어 몇몇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9월 1일 오후 9시 30분 영국 뉴캐슬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라는 25시즌 프리미어 리그 3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붙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 양팀은 모두 1승무를 기록했고 토트넘이 뉴캐슬의 득실차에 앞서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과의 경기가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202시즌 토트넘은 뉴캐슬 원정에서 1대6이라는 기록적인 역사적 대패를 당하며 엄청난 굴욕을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포스테코글루 홈에서 뉴스를 4대1로 격파하면서 그 안가를 해주었는데 하지만 원정에 가서는 0대4로 또다시 대패하면서 뉴캐슬 원정에서 연속으로 무려 골을 험납해 토트넘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 때문에 영국의 몇몇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에서 2번 연속 큰 점수 차로 패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승부나 아니면 토트넘이 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 토크스포츠는 축구 전문가 제프 스털링 의견을 전했는데 그는 토트넘이 뉴캐슬의 1대 스털링 토트넘은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지난 두 경기에서 골을 실점했다. 토트넘은 뉴캐슬의 역습에 취약하다. 알렉산더 이삭은 그 10골 중 무려 4 골을 넣었고 다시 한번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널에서 선수로 활약했고 현재 축구 해설가로 활약하는 홀머슨 역시 토트넘은 수비가 불안하므로 뉴캐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정 경기에 약하다는 토트넘의 징크스 때문에 아무리 손흥민이 뛰어난 공격하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전망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예전에 얼마를 실점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실점할 것이라는 단세포적 분석을 세계 최고의 리그인지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하이라이트와 점수만 보는 추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분석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선 몇몇 전문가들의 분석과는 달리 영국 대부분의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은 현재 뉴캐슬의 상황이 리그 초반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토트넘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뉴캐슬 골수팬이 토트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한 글을 국내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 올려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은 현재 뉴캐슬은 지난 시즌의 뉴캐슬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난 2년간 뉴캐슬의 최대 장점이었던 중앙 밀집 압박이 사라져버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게다가 뉴캐슬의 주장이었던 트리피어가 이번 시즌 주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언에 피를 띄웠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해버리면서 선수단 분위기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말하면서 뉴캐슬 수비진에서 왼쪽 트리피어가 빠졌고 홀은 경기 때마다 결정적 실수를 종종 저지르는데 좌우 윙어들이 침투하고 중앙으로 컵백을 올리는 것이 주된 전술인 토트넘을 상대로 초반에 골을 헛하면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지난 시즌 맹활약을 했던 머피와 미로는 사실 개인적인 능력치로는 급 선수는 아니지만 에디 하우 감독의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치를 보여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비록 2경기이지만 지난 시즌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오히려 기량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장에 대해 일부 뉴캐슬 팬들은 리그에 목숨을 걸었는지 주전들을 모두 출전시킨 것도 모자라 풀타임을 뛰게 해 체력을 완전히 갈아버렸다. 토트넘을 불과 2일 쉬고 만나는데 주전들 체력이 모양인 상태에서 후반전에 손흥민의 미친 역습에 도대체 몇 골을 먹고 질지 알 수가 없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스포츠 전문 매체 중 최고의 공신력과 분석력을 자랑하는 영국판 디 애슬레틱은 1천억을 주고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야심차게 영입한 케가 발목 부상으로 빠지자
환호성을 지르며 안도했을지 모르지만 더 무서운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뉴캐슬의 제일지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포스터 콕을 모르는 켄은 영입한 뒤에 레스터 시티전에 켄은 원톱으로 놓고 손흥민을 왼쪽 그리고 존슨을 오른쪽에 두어서 전술을 운영했다. 그 당시 포스테코글루 지나치게 솔랑케 많은 찬스를 연결하려고 했고 그 이유는 케가 빠르게 득점해야 제대로 팀에 녹아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 그러나 켄은 기계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만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집중되는 레스터시티의 수비들을 영리하게 속이는 면은 아주 부족했다고 말하며 수비수들을 자신이 묶은 상황에서 주변 동료들 특히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해 공간과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너무 미숙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랑케는 프리시즌에서 쿨루셉스키 원톱으로 나올 때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봐야 할 정도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포스테코글루 히샤를리송이 부상으로 원톱으로 출전할 자원이 없자 쿨루셉스키 원톱으로 세우고 그에게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게 만들면서 손흥민에게 찬스와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했는데 손흥민이 득점을 하게 되자 상대 수비들 손흥민을 막으려고 달려들었고 그렇게 되면서 쿨루셉스키 공간이 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디 애슬레틱의 지적은 아주 정확하다고 말하면서 쿨루셉스키 토트넘에서 3년을 뛰었는데 첫 해에는 우측 윙어로 아주 훌륭했지만 두 번째 시즌에는 드리블 패턴이 하고 공을 질질 끌다가 빼앗기며 스피드가 느려 공격 템포를 다 잡아먹고 심지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무리한 슛으로 팀이 만든 찬스를 무산시키는 그야말로 팀의 악이란 해악은 다 끼치는 존재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프리시즌에서 포스테코글루 오른쪽 윙어로 문제가 많은 쿨루셉스키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손흥민과 연내 중 오른쪽 윙어로 가지고 있던 단점들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굉장히 많이 없어져 버렸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쿨루셉스키 원톱으로 올라섰을 때 등을 쥐고 하는 포스트 플레이와 헤딩을 곧잘 해내는 편이라 공을 잡고 골문 앞에서 버티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주는 경우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 메디슨 훨씬 뛰어난 연계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현재 순위는 맨시티가 3전 전승으로 1위 아스널과 브라이턴이 무승부를 거두면서 2승 1무로 승점 4점을 획득했고 에스턴 빌라와 리버풀이 2승 1패로 승점 3점을 얻은 상황이라고 밝히며 뉴캐슬과의 원정에서 토트넘이 승리해 승점 3점을 가져온다면 2승 1무로 공동 2위로 뛰어오르게 되며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이 뉴캐슬에서 손흥민이 맹활약에 큰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